수십 년간 교도소를 드나들다 5일 만에 2명을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이영복을 알고 계십니까? (2023년 12월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57세의 남성 이영복이라는 자가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 뭔가 수상해 보이는 이 자는 과거 절도, 강도 등의 혐의로 수십여 년간 교도소를 드나들며 막장 인생을 살아온 자였는데, 그 자의 과거를 잠시 돌아보자면 이 씨는 20살이 되던 1986년 강도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에게 강도짓을 하다 붙잡혀 10년간 옥살이를 했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고 2018년 가석방되었으나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이 외에도 이영복은 2022년 절도와 무전 취식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생계형 번죄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었다. 이렇듯 57년의 인생 중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낸 이 씨는 허세도 많고 피해의식 또한 심각한 자였는데, 교도소 생활 중 자범 취급을 당했던 그는 자신이 약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술을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다 누군가의 무시라도 당하면 미친 듯이 화를 냈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라도 할 때에는 돈이 없어도 자신이 술값을 내겠다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 자였다. 이러한 과거들로 2023년 11월 출소한 이영복은 파주에서 거주하며 망노동 일을 전전했고, 돈이 궁해지자 출소 한 달 만인 2023년 12월 말 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2023년 12월 30일 오후 1시경 파주에서 고향으로 이동해 거리를 헤매던 이영복은 한참을 둘러보다 한 다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60대 여성 황 씨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영복은 맥주를 시켜 마시고 만두를 사와서 먹는 등 다방에서 손님들이 나가기를 기다리며 범행 기회를 엿보게 된다. 그렇게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7시경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이때다 싶었던 이영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방 주인 황 씨를 향해 다가갔고, 일면식도 없는 황 씨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며 공격을 가하더니 결국 황 씨의 목을 조른 뒤 숨지게 해버렸다. 그리고는 다방의 금고를 열어 현금 30만 원을 챙긴 이 씨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앞문을 잠근 뒤 뒷문을 통해 달아났다. 한편 다음 날인 2023년 12월 31일 다방 주인 황 씨의 아들은 매일같이 점심을 해주던 어머니가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질 않자 이상한 마음에 어머니의 가게를 찾아보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문이 열리질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가게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된 다방 안에서 황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즉시 경찰은 범행 당시 이 씨가 가게 안을 뒤지는 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수사가 이어질 무렵 이 씨는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지하철을 타고 거주지인 파주로 이동한 뒤 옷을 갈아입고 범행 3일 뒤인 2024년 1월 2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2024년 1월 2일 오후 6시경 파주의 한 치킨집을 찾게 된 이영복은 3만 원 정도의 술과 치킨 등을 시켜서 먹다가 대뜸 가게 사장을 불러 자기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손 상태가 좋지 않다, 자신이 일산 치킨 맛집의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게 된다. 얼마 후 치킨집 사장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돌변한 이 씨는 카운터로 향해 1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금고를 통째로 뜯어버리고 옷으로 감싼 뒤 가게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인 1월 3일 파주의 한 식당을 찾게 된 이영복은 그 가게 사장에게도 경제가 어떠냐,
물김치가 맛있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다 갑자기 메뉴에도 없는 불닭볶음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다 잠시 가게 사장이 화장실을 가려 자리를 비우자 이영복은 그대로 가게 사장의 지갑을 들고 도망쳐 버렸다. 다음 날인 1월 4일 늦은 오후, 이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현금만을 사용하며 파주에서 서울로 다시 양주로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한 다방을 찾게 되는데, 그 다방 역시 60대 여성 신 씨가 혼자 운영하는 곳. 그 다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영복은 차를 시켜놓고 다방에 한참을 머물며 범행 기회를 엿보게 된다. 그런데 좀처럼 틈이 나질 않자 이 씨는 다방 종업원을 불러 사장님이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빨리 퇴근하라고 말했고, 얼마 후 종업원이 나가자 이 씨는 전과 같이 여사장 신 씨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해버렸으며 금고에서 30만 원을 빼낸 뒤 도망쳤다. 이렇듯 일주일 사이 2명을 숨지게 한 이영복은 양주에서 벌인 범행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택시를 탄 뒤 의정부로 이동해 밥을 먹고 다음 날인 1월 5일 새벽 남대문 시장에 들러 옷을 산 뒤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해 태백과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향하게 된다. 한편 1월 5일 오전 8시경 다방에 출근한 종업원은 숨져있는 다방 주인 신 씨를 발견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연달아 사건이 발생한 점을 두고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고양과 양주 다방의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1월 5일 오전 공개 수배로 전환, 수배 전단을 배포하게 된다. 이후 방범용 카메라를 통해 이영복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이 씨가 강릉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공개 수배 14시간 만인 1월 5일 밤 10시경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이영복을 검거했다. 이 씨는 검거 초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강릉으로 간 이유는 무서워서 도망쳤다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은 항상 약해서 무시당해 왔고 술을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하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2024년 1월 10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고 신상공개위는 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한 만큼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며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현재인 2024년 이영복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2024년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를 시인한 이영복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